안녕하세요, 캐모마일님. 네. 이 차가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오렌지님. 오렌지가 아니라 네. 오늘은 둘다 캐모마일인데요. 제가 그래도 캐모마일이라고 해야 되겠네. 두 캐모마일이네요. 캐모마일님, 네. 캐모마일 1, 캐모마일 2. 그렇게 되네요, 오늘은요. 네. 네. 자, 그 AI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네. 근데 그 네. AI한테 네. 모든 거를 다 맡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네. 사실 이렇게 AI라는 것은 그냥 가장 큰 전자계산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지식과 지식을 아무리 딥러닝을 한다 해가지고 그 창조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방을 통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름대로 AI가 이해를 해서 요약 정리 이런 거는 잘하겠죠. 그래 보니까 챗 GPT 이런 걸 보면 요약 정리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아예 뭐 학교 갈 때 필기 도구를 안 가지고 가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선생님 말씀,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예전처럼 뭐 연필이나 볼펜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됐다. 모든 거는 진짜 챗 GPT나 AI한테 다 물어보면 되는 세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요즘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요즘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기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종이에 쓰는 걸 기기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대부분 보면 이제 태블릿에 쓰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부분 종이의 역할을 태블릿이 대신해줬다. 그 정도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요. 네. 그럼 그 필사했을 때 그 원래 책의 네. 저자가 갖고 있던 생각이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 머리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건 이제 완전히 시대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새로운 도구로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본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렇지요. 도구의 전환이 되었다. 그렇지.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똑같은 불인데 어떤 사람 부싯돌로 탁탁탁 해서 불을 붙이는 반면에 옛날에 아주 고대 사람들은 뭐 지금은 라이터로 딱 이렇게 불을 붙이는데 라이터를 불을 붙이는 거나 돌로 불을 붙이는 거나 똑같이 불을 만든 거니까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리 기계와 문명이 발달해도 여전히 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할 거고 선생과 학생의 역할은 각각 다 원래대로 고전적인 의미로 계속 가게 될까요? 예, 당연하죠. 그 사실은 영상으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코로나 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 그게 다 입증이 됐죠, 사실. 근데 이제 줌 같은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주고받고 그런 활동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성공을 하고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보면 단순히 주입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상으로 강연하는 게 그닥 좋은 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효율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한 군데 이제 모아서 하는 그 줌 같은 그런 이제 시스템 가지고 간다면 사실은 이제 마치 가까이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수 이렇게 오프라인의 그 모습들을 다 그대로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아까 온라인 줌 얘기하셨는데 그 온라인 줌 교육의 특징으로 오히려 교수자가 학생들 얼굴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교실에 맨 앞에 앉은 학생, 맨 뒤에 앉은 학생 이렇게 해서 선생님 눈에 띄고 안 띄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 교수자가 한 번에 많은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더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화면을 켰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근데 화면을 켜도 어떤 경우에는 아마 뭐 이런 이제 수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회의라든지
기업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화면에 켜도 이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 사진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혼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보게끔 카메라를 돌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폐해가 되겠죠, 사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AI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다음 시간에도 AI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AI라는 것은 오늘은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오히려 도구에 대한 이제 이야기, 네. 그런 이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야기만 주로 한 거네요. 네. 그럼 AI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네. AI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AI라는 게 사실 Artificial Intelligence.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팅을 뭐 예전에 도구로 사용했다면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딥러닝이라는 것을 이제 하는 거죠. 네. 자, 어떠한 이제 교수자로서 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네. 아니면 어떠한 이제 회의를 할 때 PT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네. 그런 AI라는 이제 게 어느 정도로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 캐모마인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게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게요. 네. 저는 이렇게 역사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네. 예를 들면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는 이렇게 뭐 공부하거나 뭐 저같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 눈으로 네.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안 남아 있어서 상상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상상하는 거를 AI 기술로 인해서 복원을 해서 수업 시간이나 혹은 저같이 역사 좋아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확인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기술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문학과 AI의 만남 이렇게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AI는 약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장 공간 사이에 뭔가 어떠한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창작이라든지 인문학, 특히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창의적인 그런 거를 할 때 가장 근간이 기존에 있었던 지식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창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저기 짜깁기를 아주 잘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약 잘하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색다르게 이제 재구성에 가깝지 않나. 완전히 새로운 그런 거는 이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게 그런 식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람과 약간 흡사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노베이션적인 그런 형태가 가능한 반면에 AI는 그러지 못하다. 그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굉장히 우려하는 사실은 뭐냐면 AI는 누군가가 지식을 약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키피디아 같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네. 그거를 약간 수정을 해버리고 그러면 네. 지식이 아닌 것을 아. 지식화 시켜서 AI가 네.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마치 지식이 아닌 걸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떤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레퍼런스라는 것을 이렇게 반드시 그렇죠. 이렇게 근거를 자료를 이렇게 두는데 네. 레퍼런스를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레퍼런스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한번 찾아서 보겠다고 했는데 현실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음대로 지어내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누군가가 네. 그거를 임의로 그런 지식 조각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네. 잘못된 지식,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이나 이런 네.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있을 텐데 네. 그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자기 입장에서 있지도 않은 역사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흔한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아주 협소한 시야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소 이렇게 과장되거나 약간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게 생겨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됩니다. 그러네요. 네, 케모마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과제 얘기를 이렇게 요새 MZ 세대들이 얘기를 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네. 무슨 과제를 네. 받아서 네. 챗 GPT에 넣어서 돌렸는데 네. 챗 GPT가 네. 전혀 뭐 다른 거를 잘못 알려줘서 네. 자기가 과제 점수를 굉장히 나쁘게 받았다. 뭐 음. 예를 들면 고려 시기 때 거란하고 전쟁을 6.25 전쟁 시기처럼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걸 사실화하기는 전혀 안 하고 과제를 냈다가 점수를 굉장히 나쁘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막 카페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누구의 책임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AI가 나중에 놀라운 이제 이야기지만 자동차나 뭐 항공기나 이런 데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적의 경로에 대해서 가는데 이거를 조정을 하는 뭔가 그 AI 지식을 누군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뭐 좀 의도와는 다르게 나쁘게 쓰이지 않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AI가 생길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케모마이님? 네, 좋습니다. 네. 네. 뭐 다음 시간에는 네. 이 케모마일만 있는 게 아니겠죠. 오렌지도 있겠죠. 다음번에는 오렌지님도 진짜 제대로 차를 제가 대접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차 준비가 안 돼서 캐모마일 1, 2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